오늘 주제는 신장입니다. 여러분 신장에 1.5cm 결석이 둥둥 떠다닌다.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순뇨관으로 내려가서 방광에 도달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순뇨관이 좁아서 결석이 못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싶은 본능은 있는데 좁아서 못 내려간다. 그러면 결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몸부림을 칩니다. 나도 소변 따라 내려가고 싶은데 왜 안 보내주는 거야? 막 항의를 합니다. 큰 돌멩이가 하수구를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려가던 물이 안 내려가고 역류해서 올라옵니다. 신장 결석도 똑같습니다. 내려가던 소변이 못 내려가고 점차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줌을 걸러주는 사구체가 활동을 못하겠죠. 신우염도 생기겠죠. 여러분은 오줌 배출을 못하니 독소가 쌓이고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일어나기 싫어 병원 가기도 싫습니다. 점차 여러분의 신장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신장 결석입니다. 신장 결석으로 힘든 60대는 10명 중에 2명입니다. 20% 엄청난 숫자입니다. 너무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60대가 되면 더 이상 과식은 안 됩니다. 신장이 괴롭습니다. 지난 25년간 신장과 여러 개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로 수많은 분들의 신장 건강 회복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신장 결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옆구리나 허리에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정도로 아픈 그 고통 말이에요. 바로 신장결석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결석은 젊은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실제로 60대 이상에서 신장결석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60대 남성의 경우 10명 중 2명이 신장결석을 경험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신장결석 수술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큰 수술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최신 레이저 기술을 이용하면 배를 째지 않고도 안전하게 결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발률이 50%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장결석 수술의 실제 과정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이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계신 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신장결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또는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지 알려주세요. 얼마 전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김철수 67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년 전부터 옆구리 통증을 느끼셨는데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만 드시면서 버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너무나 극심한 통증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에 1cm가 넘는 큰 결석이 발견됐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에 김철수님은 정말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배를 크게 째야 하는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최신 레이저 수술 방법을 설명해 드리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작은 내시경을 통해 레이저로 결석을 부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니 안심이 되셨나 봐요. 수술 당일에도 국소 마취만으로 진행됐고 다음 날 바로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술 후 관리였어요.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생활 습관만 바꾸셨는데 지금까지 3년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하루에 물 8잔 마시기, 나트륨 줄이기, 적절한 운동하기 같은 정말 작은 변화들이었는데 말이에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수술 후 단 하나의 습관이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관리 방법을 모르시면 수술을 받아도 다시 고생하실 수 있거든요. 김철수님처럼 작은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장결석 수술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결석 수술이라고 하면 큰 칼로 배를 째는 무서운 수술을 떠올리시는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욕광경화 레이저 쇠석술이라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면 정말 간단하고 안전하게 결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술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수술실에 들어가시면 국소 마취나 척추 마취를 받으시게 됩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반신 마취만으로도 충분해요. 마취가 되시면 가느다란 내시경을 요도를 통해 천천히 넣어갑니다. 이 내시경의 두께는 연필보다도 얇아요. 과거에는 이런 기술이 없어서 옆구리를 절개해야 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운 통로인 요도를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흉터도 전혀 남지 않습니다. 내시경을 따라 아주 세밀한 와이어가 들어가서 결석이 있는 정확한 위치까지 도달하게 돼요. 결석을 발견하면 레이저를 사용해서 작은 조각으로 부수기 시작합니다. 이 레이저는 홀뮴 레이저라고 하는데 결석만 선택적으로 파괴하고 주변 조직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아요. 마치 정밀한 조각칼로 작업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수 68세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신장에 있던 1.2cm 크기의 결석을 약 30분 만에 완전히 제거했어요. 수술 중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통해 결석이 부서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신기하셨죠? 부서진 결석 조각들은 특별한 도구로 하나하나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요관에 결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시경이 요관까지 올라가서 같은 방식으로 레이저를 사용해 결석을 부순 후 제거합니다. 한국비뇨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의 성공률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다고 발표됐어요. 수술이 끝나면 결석이 완전히 제거됐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합니다. 작은 조각이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다시 자라날 수 있거든요. 모든 결석을 제거한 후에는 임시로 카테터를 넣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 카테터는 수술 후 부종으로 인해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예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넣어두었다가 제거하는데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현숙 72세님은 카테터를 넣고도 평소처럼 집안일을 다 하셨어요. 수술 시간은 결석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끝납니다. 과거 개복수술과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운 발전이에요. 개복수술은 회복 기간만 2주 이상 걸렸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음 날 바로 퇴원할 수 있거든요. 부작용이나 합병증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레이저 수술의 경우 매우 안전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심각한 합병증 발생률이 2% 미만이라고 해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수술 후 며칠간 소변에 약간의 피가 섞여 나오는 정도인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혹시 나이가 많아서 수술을 받기 어려울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결석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석을 방치하면 신장 기능이 점점 나빠질 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으면 신장 기능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날에는 특별히 준비할 것도 많지 않아요. 금식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 평소 드시던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에 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이 가능해진 만큼 이제는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수술 후 관리입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발률이 50% 이상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를 하시면 재발률을 10%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예요. 하루에 최소 2리터, 가능하면 2.5리터 정도의 물을 드셔야 합니다. 물잔으로 계산하면 8잔에서 10잔 정도예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물을 적게 드시는데 이게 바로 재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조승현 65세님은 수술 후에도 물을 하루 4잔 정도만 드셨어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다시 작은 결석이 생겼죠. 제가 물 마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실천하시도록 도와드렸더니 그 후 2년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1시간 전에 한 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잔씩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드세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레몬을 살짝 넣어서 드시면 구연산이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권장량의 2배 이상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어요.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것이 결석 형성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은 가능하면 적게 드시고 젓갈류나 장아찌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녹색 채소는 결석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조절해야 해요.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면 요산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고기나 생선이면 충분해요. 대신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나 콩류를 더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옥살산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드시는 음식들 중에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해서 좋은 음식이지만 옥살산 함량이 매우 높아요.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 옥살산 결석을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신장 결석의 약 80%가 바로 이 칼슘 옥살산 결석이에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옥살산을 어느 정도 제거한 후 드세요. 고구마도 조심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달콤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옥살산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껍질째 구워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껍질에 옥살산이 더 많이 들어 있어요. 고구마를 드실 때는 껍질을 벗기고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아서 비트 주스를 매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트는 옥살산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비트를 드실 때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소량으로 드시고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그 외에도 견과류 중에서 아몬드나 땅콩, 그리고 초콜릿, 홍차, 커피 등도 옥살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조절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수정 69세님은 수술 후에도 매일 시금치 나물을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 검사에서 작은 결석이 다시 발견됐죠. 제가 옥살산이 많은 음식들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식습관을 조정하도록 도와드렸더니 그 후로는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예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고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결석이 생기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김영희 74세님은 수술 후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도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3개월 후에는 오히려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수술한 지 내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해요. 수술 후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결석은 증상 없이 생길 수 있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결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취미 활동이나 가벼운 명상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약물 복용을 하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꼭 상의하세요. 일부 약물들은 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어요. 특히 칼슘 제제나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습관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언제부터 정상 생활이 가능한지예요. 대부분 수술 후 2-3일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일주일 정도면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몸의 신호를 잘 들으면서 천천히 활동량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신다면 다시는 그 고통스러운 신장결석으로 고생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신장결석 수술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결석 수술은 배를 크게 째는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가느다란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해서 흉터 없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짧고 대부분 다음 날 바로 퇴원이 가능해요. 또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완전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드실수록 결석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위해 더욱 중요해요. 89세 고령에도 성공적으로 수술 받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어떨까요?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2.5리터 물잔으로 8-10잔 정도를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나트륨 줄이기,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까지 더해지면 재발률을 10%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해도 재발률이 50% 이상까지 높아집니다. 다시 그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고 신장 기능도 점점 나빠질 수 있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김철수님이나 박영수님처럼 수술 후 몇 년이 지나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실천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물잔에 물을 따라 놓고 한 모금씩 마시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1시간 전후 잠자리 들기 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신장결석 예방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신장 기능이 개선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부도 맑아져요. 정말 간단하지만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음식들이 신장결석을 예방하고 어떤 음식들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식단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특히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드는 신장 건강 레시피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신장결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수술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또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변화를 실천해 보실 계획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